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서 공공심해학국을 운영하고 있는 디지털 어준 도마태평양약국 약사 김태경입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게 지내셨는지요? 여러분 이제 저녁만 되면은 혹시 양말을 신었을 때 양말 자국이 이렇게 깊숙이 살에 패이거나 그러시진 않으셨는지요? 아니면 다리가 되게 무겁거나 이렇게 다리가 터질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은 안 하셨는지요? 혹시라도 여러분이 이제 그러한 증상이 있으면 굉장히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피곤해서 다리가 붓거니 하니 생각해요. 근데 그것은 이제 어떤 신호냐면 하지에는 림프구가 있어요. 그 림프구가 바로 터지기 직전인 상태이긴 신호이고, 또 림프구가 그렇게 다리에 부풀어 오르면은 우리 몸의 장기 중에서 간이 굉장히 나빠지고 있어요. 간이 딱딱하게 굳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동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증상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는지 10분 안에 여러분에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다리가 왜 붓는가를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 세포들은 이제 우리 몸속에서 우리가 물을 먹고 음식을 먹잖아요. 그럼 우리 물과 이런 음식 찌꺼기가 쌓이게 돼요. 이 찌꺼기를 이렇게 없애는 통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어떤 거냐면 정맥을 통해서 이 하수도를 통해서 물이 나가듯이 정맥을 통해서 나가고, 두 번째는 어디냐면은 이제 이 림프구를 통해서 이 정맥을 통해서 나가지 못한 고형분과 좀 등치가 큰 것들은 그걸 분해해서 우리 몸에서 처리하게 되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정맥을 통해서 나가는 그런 불순물은 90%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 림프구를 통해서 10% 정도가 이게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혈관 탄력성이 줄어들고 혈관이 동맥경화 되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마치 하수 처리장에서 하수를 많이 처리 못하면 물이 이렇게 고이게 되는 거죠. 그처럼 우리 몸속에 이 정맥이 약해서 정맥이 막힐 때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피가 위로 심장으로 이 정맥을 통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이 들어오지 못하고 이 다리 쪽에 머무르게 되면서요. 혈관의 정맥압이 높아져요. 정맥압이 높아지면 정맥이 부풀어 오르게 되죠. 부풀어 오르게 되면서 혈관 밖으로 이 수분이 빠져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포 수분이 빠져나오게 되면서 물만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 이 정맥 물에는 단백질이나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고요. 이제 그러한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 이제 폐수 처리장 기능을 하는 우리 폐수 처리장 가보면 이게 노폐물들이 많이 처리를 하는 것인데, 림프절이나 림프관이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거기에 이제 정맥에서 처리 못한 양들이 많이 밀려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은 림프관이 그걸 처리하다 못해서 나중에 림프관이 처리를 못하게 되면 그것이 이제 세포 사이로 수분이 차오르게 되죠. 이것이 다리가 탱탱하게 붓고 하지에 다리가 붓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다리를 여러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되면 이 다리를 갖다가 보고 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눌러보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한번 양말을 벗고 한번 눌러보세요. 눌러보시면은 손가락으로 약 3초간 이렇게 누른 다음에 꼭 눌러준 다음에 손을 떼면은 그것이 이 살이 곧바로 나오면 괜찮은데, 곧바로 나오지 않는 것은 단순한 혈액정치가 아니고 진짜 이 물이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펀지에 물이 차 있을 때 스펀지를 누르면은 이게 스펀지가 빨리 나오지 않고 누른 상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하지에서 다리에 수분이 차고 그것이 정맥이 되게 위험시원을 정맥뿐만
정맥이 동맥경화되고 그 다음에 림프관이나 이 절이 굉장히 위험 상태에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위험한 이유는 어떤 것이냐면 이 단순하게 이 세포 사이에 끼어 있는 물은 단순하게 물이 아니고 단백질이나 여러 가지 염증 물질로 이 차 있는 끈끈한 액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이걸 놔두면은 이게 세균이 번식하기 좋아요. 세균이 번식하기 좋아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는 거기 있는 세포들이 죽게 돼요. 세포들이 죽고 그 다음에 섬유화가 되죠. 딱딱하게 굳어가는 섬유화가 되고 또 한 가지는 지방으로 이렇게 차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아니, 붓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살로 됐다. 그 말은 이제 또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기가 놔두면은 그 부기가 나중에 지방으로 차게 되고 또 이렇게 하지정맥류 생기면 이렇게 딱딱하게 되면서 섬유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그러면 이 하지정맥이 생기고 정맥이 튀어오르고 그 다음에 그것이 견디지 못해서 림프관이 이제 처리를 못해가지고 하지에 부종이 생기고 그러면 이것이 단순하게 이러한 다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일이 또 비극이 일어나냐면 간에는 우리 몸의 독소를 없애고 세균을 제거하고 염증을 제거하는 작용을 간에서 많이 하는데 이 간에는 림프절과 림프관이 굉장히 많이 몰려 있어요. 그래서 몰려 있어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면 간에 되게 부담이 돼서 간에서 림프 배수구가 막히는 거예요. 염증 제거를 잘 못하면. 그러면 간이 어떻게 되죠? 간이 딱딱하게 섬유화되고 그 다음에 간 문맥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집중적으로 많이 몰려 있어요. 그것이 딱딱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간으로 피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잘 못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죠? 간에 있는 피가 잘 못 들어가니까 간 문맥의 압력이 굉장히 거세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 피 속에 있는 수분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또 간 표면에 나오게 되니까 간 표면에 있는 림프관이나 림프액이 콸콸콸 넘쳐서 그 넘친 수분이 어디로 빠져나오죠? 복수로 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피는 못 들어가고 그 간 문맥에 있는 림프관이나 림프절이 콸콸 넘치니까 간 복수가 차고 또 하체에 이렇게 차이게 돼서 고인 복수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복수와 간이 또 나빠지게 되면 복수와 하체 부종이 동시에 생기는 악순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이 염증이 많아지게 되면 세균이 번식하는 온상이 되기 때문에 염증 반응이 일어나서 다리가 되게 세균으로 많아지기 때문에 항생제나 이런 것을 쓸 수가 있는데 근데 항생제나 이런 것들은 근본적인 치료가 안 되죠. 왜냐하면 그건 염증이 생기기 쉬운 체질로 바뀌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러한 경우는 이러한 다리에 혈액순환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염증이 재발 안 하게 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약사로서 세포와 장기를 살리는 영양제 조합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인이 되는 악순환을 막아줄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냐면 첫째, 배수구를 뚫어줘야 돼요. 배수구를 뚫어주는 것이 어떤 거냐면 첫째는 정맥을 뚫어줘야 돼요. 정맥. 그러니까 하수구간을 뚫어줘야 되죠. 정맥으로 먹을 수 있는 것은 병풍잎이 있어요. 정맥의 혈관벽을 탄탄하게 해서 정맥을 순환을 시키는 병풍잎이 있고 그 다음에 동맥을 또 영양소를 공급하는 동맥을 좀 좋게 해야 되고 동맥도 좋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동맥과 정맥을 동시에 좋게 하는 것이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기 은행잎과 병풍잎이 동시에 들어있게 돼서 정맥과 동맥 순환을 해서 이 길을 뚫어주는 것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림프관이 나빠지고 림프절이 나빠지면 간이 딱딱해지고 나빠진다고 그랬죠. 간에 왜냐하면 이런 독소를 해독하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간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실리마린이 여기에 들어있는데요. 실리마린은 어떤 성분이냐면 간에
부종과 복수의 원인이 되는 간섬유화를 막기 위한 아주 강력한 항산화제라서 CG마린은 아주 중요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또 술을 많이 드시는 분도 있어요. 술을 많이 드시면은 간이 나빠지고 지방간이 되면서 간섬유화가 되기 쉽거든요. 근데 그럴 때 이 CG마린이 아주 특별한 작용을 하게 되죠. 또 이 하지 부종이 생기면은 이 물이 많이 차고 하면서 이제 세포가 죽어가게 돼요. 세포가 빨리 죽어가게 되면 간섬유화뿐만 아니라 다리 섬유화 또한 지방이 많이 축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세포를 살려주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좋죠? 이 NMN을 꼭 드셔야 돼요. NMN을 꼭 드시면서 세포를 에너지를 줘서 이 세포가 빨리 죽어가는 걸 막고 섬유화를 막아줄 수 있는데 중요하게 되죠. 또 한 가지는 이런 신경을 또 살려줘야 하기 때문에 이런 신경을 살리기 위해서 비타민 B군이 또 여러분 또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간에 지방이 이렇게 축적되는 것, 또한 이 다리에 지방이 부종이 지방이 되는 걸 막아주기 위해서 어떤 거냐면 중성 지방을 잘 제어할 수 있게 해서 이 오메가3가 되게 중요하게 돼요. 오메가3를 먹게 되면 중성 지방 수치를 낮춰주고 또 혈액순환을 원활히 해주고 염증을 억제하면서 중성 지방을 잘 제어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고요. 또 한 가지는 간에는 이제 수분이 밸런스가 조절이 돼야 되는데 이 수분이 빨리빨리 소변으로 빠져나가게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신장에서 빠져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종에는 또 신장 기능이 좋아져야 되는데 이 수분의 신장에서 나가는 것은 미네랄 조절이 잘 돼야지. 그러니까 이 수분이 잘 빠져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소금을 많이 먹으면은 이제 신장이 나쁘고 소변이 잘 안 나가게 되죠. 신장을 짜게 먹으면 신장이 점점 나빠져서 소변이 잘 안 나가면 부종이 더 심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미네랄을 제어할 수 있는 영양소가 마그네슘하고 칼륨 같은 성분인데 이 마그네슘이 특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러한 또 칼슘 농도를 적절하게 유지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런 걸 위해서 이제 비타민 D 같은 게 필요해요. 여기는 또 비타민 D도 들어있어서 비타민 D를 먹게 되면은 이러한 하지 부종이 아주 좋다는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분 정체를 또 근본적으로 신장 기능도 이런 혈액순환을 시키면은 또 신장 기능이 또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신장 기능도 좋게 하면서 근본적으로 염증을 없애고 그러한 것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리 부종은 단순한 미용이나 피로의 문제가 아니게 되고요. 거기에 관련된 것은 몸속의 혈관과 림프 그리고 우리 몸의 간이 이제 이러한 위험시험에 왔다는 아주 절박한 신호인 것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메커니즘과 영양성계를 통해 막힌 순환을 시원하게 뚫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하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늘 이 다리가 붓고 무겁다는 분들이 있으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지금까지 건강의 순환의 모든 것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도마태평양약국 약사 김태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